엄마, 저기, 오늘 시간 돼?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남는 게 시간이잖아. 왜? 아니,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항상 먹는 저녁인데 왜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집에서 먹자. 최근 들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살짝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딸의 무거운 한숨 소리.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딸 미숙이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사위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나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6살, 4살. 명절 때 오면 집안이 떠들썩해지곤 하죠. 할머니, 하면서 뛰어오는 손주들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있어서 딸은 전화를 수시로 하죠. 엄마, 잘 지내? 별일 없지? 애들은 어제는 큰애가 유치원에서 배워온 장기 자랑을 했잖아? 그랬더니 작은 녀석도 누나 따라 한다고 난리였어. 노래와 율동, 경연대회였잖아. 평범한 안부 전화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했죠. 사위도 착실해 보이고 결혼 7년 동안 큰 탈 없이 지내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늘 든든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야기할 게 있나 보다. 결혼 생활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다고 여겼던 딸의 불안한 전화. 오늘은 딸의 목소리가 느낌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하던 딸인데 맞벌이 하는 딸이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자고 하는 건 처음이었죠. 결혼 초에 힘들었던 사위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딸의 목소리에서 무거움이 느껴지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한숨 소리가 자꾸 걸려요. 퇴근 후 집에 온 딸은 한동안 말을 못 꺼내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자꾸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어쩌다 들어오면 주말에도 매번 사업 때문이라며 나가고 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위의 모습,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회사 여직원이래요. 20살이나 어린. 가슴이 미어졌어요. 7년 동안 행복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난 어떡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조사 보고서를 펼쳤어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빠가 고급 술집에 드나들면서 여자들을 만나왔대요. 조사 결과를 보니 사위는 여러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왔더군요. 룸살롱 여자들, 호스트바 여성들, 거기에 회사 여직원까지. 카드 내역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적으로 접대라고 해서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그동안 우아하고 점잖아 보였던 사위의 이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이런 데는 돈을 물 쓰듯 쓰고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알고 보니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딸이 조사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월 매출이 수억이래요. 근데 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아이들 학원비도 아끼라고 하고 사위는 매달 회사 수익으로 호화로운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죠. 고급 술집에서 수천만 원씩 쓰면서 정작 가족에겐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아끼라고 스트레스를 줬다니. 카드 내역을 보니 한 달에 유흥비로만 몇 천만 원을 써요. 딸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에도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위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엄마, 다행히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제 월급으로라도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도 어떻게든 해결하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유치원비, 학원비, 생활비까지 딸이 거의 책임지고 있었네요. 사위 사업이 잘 된다길래 넉넉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딸은 한 번도 제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네요. 제가 한숨을 쉬자 엄마, 그게 사업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빠듯한지 얘기하면서 오히려 절 쪼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지. 이번 일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했죠. 승진도 하고 야근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속으면서 살았다니. 엄마, 어제 딸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폭행까지 하니? 참, 골고루 모든 걸 다 갖췄구나. 어제 저녁에 증거 사진이랑 조사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발광을 하더니 내가 날 미행했어? 하면서 탁자를 엎고 아이들도 있는데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큰애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애까지 밀쳐서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사위가. 우리 딸도 모자라 손주까지. 신고는 했니? 왜 그걸 당하고만 있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5천만 원 빌려갔고 우리 회사에서 6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줬던 것 내가 다 갚았잖아. 오빠가 이제 한 푼도 안 줬어. 내가 이자에 원금까지 이제 겨우 다 갚았어. 그래서 그거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너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먹고 죽자고 해도 없어. 그런데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방으로 숨었어. 오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딸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결혼식 때 사위가 했던 말.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미숙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명절마다 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손주들과 다정하게 놀아주던 모습. 그게 다 본심이 아니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딸의 멍든 팔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 같더니 돈 잘 벌고 가정적인 것 같아서 안심했었는데 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을 줄은. 우리는 모두 속고 있었던 거네요. 겉모습만 보고 안심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함께 조사관 사무실을 찾았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증거들도 더 확실하게 확보하고 조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사위분의 일상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급 유흥업소 출입 기록, 여러 여성들과 만난 것, 그리고 호텔 출입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한 달 유흥비가 평균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회사 매출이 좋아 여유가 많은데도 가정에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더군요.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이면 이혼할 때 불리하지 않겠죠?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폭행 증거까지 있으니 더욱 유리할 거예요. 이제 딸의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조사관과 다시 상담하며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폈어요. 남편분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 곳입니다. 월 순수익이 평균 8천만 원 정도. 그동안 만났던 여성들의 명단도 나왔어요. 유흥업소 종사자 다수, 20대 회사 여직원 2명, 호스트바 여성 접대부. 앞으로의 일을 위해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 대응할 때 유리하도록. 이제는 모든 걸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이 여성과는 6개월째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얻어줬더군요. 각종 명품백, 명품 옷을 선물하더군요.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남편분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여성분에게도 같은 차를 선물했더군요. 명품은 전신에 걸치고. 딸이 충격받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추가 조사를 의뢰하면서 말했죠.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여자들과 함께 있는 호텔 로비 사진, 명품으로 도배된 술집 여성의 SNS를 보여주며 조사관이 덧붙였어요. 특히 이 여성에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쇼핑을 해주더군요. 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트도 세일할 때 가자고 하고, 애들 학원비도 아끼라고 하고,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렇게 허황된 이중 생활을 해왔다니.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다정하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조사관이 자료를 보며 설명했죠. 3년 전부터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처음엔 접대 명목으로 시작했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흥에 빠져들었나 봅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니. 돈이 없던 사람이 많은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정작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죠.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일에 치여서 남편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고 더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돈의 맛을 알게 된 사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사관이 연락을 해왔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바로 찾아뵈도 될까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좀 남편분이 본인은 월급사장으로 등록해 놓고 모든 명의를 동생에게로 돌려놨어요. 이혼해도 재산 분할이나 그동안 빌려주셨던 돈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 시기가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바꿨어요. 딸과 저는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했어요. 변호사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관련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증거, 거래처와의 계약 관련 서류, 직원들의 증언. 둘째,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된 재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보전 처분, 해외 계좌 동결 신청. 셋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사업체 수익 증거 자료 제출, 호화생활 증거 제시 실질소득 입증 자료. 넷째, 형사고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혐의, 허위사실 기재, 조세포탈 관련. 이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니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맘만 먹으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뢰하신 상간녀 소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딸이 먼저 의뢰한 상담 내용을 딸에게 전해줬어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금전적 관계가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상간녀 소송이 어렵습니다. 카드 내역의 호스트바, 유흥주점 현금 거래 증거도 있으니 법적으로는 유흥비 지출로 인정될 뿐. 그래도 회사 여직원이랑은 딸이 희망을 걸었지만 그 여직원도 이미 그만뒀더군요. 사위는 미숙이가 뒷조사한 걸 알고 자신의 흔적을 깔끔하게 지워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쁘다고 못 본 지가 1년이 넘었네. 아, 장모님 죄송해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가식적인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위.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거짓말처럼 들리네요.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내가 오랜만에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무슨 밥이요?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내서 들릴게요. 급하게 피하려는 사위를 막았어요. 내일 점심에 어떤가? 거절하진 말아줘. 요즘 미숙이도 연락도 잘 안 하고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제가 사위를 만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사위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늦게 나타난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시계만 보더니 장모님, 죄송한데 곧 미팅이 있어서. 앉기도 전에 일어설 채비를 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바쁜가 보네. 사업은 잘 되고? 네, 그러게요. 요즘 되는 게 있어야죠. 수억씩 버는 사업을 되는 게 없는 세상. 거짓말이 습관이 된 걸까요? 미숙이랑 아이들은 잘 지내고? 제 질문에 사위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어요. 네, 다들 잘 지내요. 장모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위. 이런 사람이 우리 딸을 폭행하고 아이들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바쁘다며 얼굴을 보여줘야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왔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못 본 지도 오래도 됐고.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사위는 불안한 듯 자꾸 시계를 보더니 장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요즘 미숙이가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저 걱정돼서 자네가 뭘 좀 아나, 아니면 자네하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 말에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무 일 없어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된 듯한 말투. 폭행했던 그날의 멍자국이 아직도 딸의 팔에 남아있을 텐데. 그래, 일 보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네. 사위가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위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던지고 급하게 문을 향해 가는 모습.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을 폭행한 일도 손주들 앞에서 난동 부린 것도 허황된 이중 생활도.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사위의 벤츠.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허세 가득한 걸음걸이.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수가 방금 만났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오늘 본 사위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이제 더 기다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이미 가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을 잃었어. 조사 결과를 보니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유흥비는 늘어가고 여자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미수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더 늦기 전에 이제는 희망을 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딸이 사위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대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짜증나고 답답했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 생각도 안 하고. 사위는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어서 하루빨리 하고 싶었겠죠. 그동안 돈 들여 얻어준 고급 아파트에서 딸은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할과 사업 초기 빌려간 채무 변제 요청,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포기 못해. 증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7년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재산 분할과 채무 변제를 포기해주면 양육권과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약속했던 양육비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 연락해도 안 받고, 받아도 지금 돈이 없다며 미루기만 해요. 사업은 여전히 잘 되는데 자기 자식들 양육비는 한 푼도 안 보내고 얼마 전에 SNS를 봤어요.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새 여자친구와 호화로운 여행 사진, 명품으로 도배된 일상.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서 제가 대출까지 받았는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자고 했는데 딸이 망설이더군요. 아이들 아빠라서 그래도 이제 그만 망설여. 사람은 변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자. 이건 내 권리고 아이들의 권리야. 자식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을 과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어.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전사위 사업이 서비스업이라 소문나면 업계에서 발붙이고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며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제 월급 통장도 다 공개해야 하고 오빠 월급이나 사업소득도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데 그러다 사업에 문제라도 생기면 아이들 양육비는 더 못 받을까봐. 내가 벌어서 그래도 생활은 유지되니까. 딸은 자꾸 망설이고 있어요. 엄마,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승진도 준비하고 있고.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딸이 너무 안쓰럽지만 지금은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딸도 결심을 하겠죠. 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또 연락이 안 돼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 때문에 연락했는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 카톡은 아예 차단된 것 같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도 호화롭게 살고 있대요. 고급 레스토랑 드나들고 새 외제차도 바꿨다고. 얼마 전에는 큰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찾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게 자식을 버린다는 건가? 미수가 이제 정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을 다시 찾아가 물었어요. 사회 현재 재산 상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자료들을 펼쳐 보였어요. 현재 3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월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도 몇 군데 매입했더군요. 최근에 산 건물이 있습니다. 강남 소재 상가 건물인데 40억대 매입가에 현재 월세 수입만 3천만 원 정도예요. 딸이 놀란 눈으로 자료를 보더니 이런 돈이 있는데 조사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근 해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 정황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양육비 청구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딸이 또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빠, 제발 받아.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는 전화. 엄마, 한 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잖아. 저는 안타깝게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숙은 최후의 문자를 사위에게 남겼어요. 오빠, 이게 마지막이야. 연락해줘. 제발 이번에 연락 없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내 말 그냥 흘리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자비는 없어. 꼭 기다릴게. 얼마나 더 기다릴 거니?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잖아. 조사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죠. 매달 수천만 원의 유흥비, 호화로운 생활, 새로 산 수십억대 건물. 이런 재력이 있으면서 미수가
이제 그만 기다리자. 내가 대출까지 쓰고 있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알지만 아이들이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울어서. 자식 생각은 전혀 않고 자기 즐거움만 쫓는 사위를 보며 이제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제도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도 연락이 안 돼요. 아이들 방학이라 집에서 매일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했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네요.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아이들 얼굴도 보지 않고 큰애가 학예회 때 아빠 왜 안 오냐고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한 통의 전화도 한 푼의 양육비도 없이 미수가, 이제 정말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딸도 이제는 지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기다림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결국 딸이 결심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법적으로 해결할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죠. 1년 6개월간의 양육비 미지급 증거, 사위의 사업체 수익 자료, 호화 생활 증거 사진들, 재산 상태 조사 자료. 처음엔 아이들 아빠라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도 가능할 거예요. 사업체 수익이나 부동산 수입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생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실질적 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이제야 우리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나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첫 조치로 출국금지 신청을 했어요. 남편분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도 시작됐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사위 이름이 올라갔어요. 이제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갈 거고 각종 제재가 시작될 겁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어요. 자식들 버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호화 생활만 하는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철저하게 망가뜨려 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줬어요. 나를 호락호락 본 거예요. 이제 보여줄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이런 제재는 당연한 거죠. 아이들 양육비도 안 주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던 사람이잖아. 이제는 법의 심판, 세상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딸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끝까지 가보려고요. 서비스업은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들려주더군요. 양육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대요. 거래처에서도 꺼리고 은행 대출도 어렵고 게다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화 생활하면서 자식 양육비는 안 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사업, 이미지는 끝장이래요.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1년 6개월의 기다림이 이런 결심을 만들었나 봅니다. 자식도 버리고 책임도 회피하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냉정해져야 할 때예요. 딸이 모든 증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쓴 유흥업소 영수증, 고급 술집에서 찍힌 사진들, 명품으로 도배된 일상, 새로 산 수십억대 건물 내역, 해외여행 인증샷들, 그리고 덧붙인 글. 아이들 양육비도 안 주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아이들 아빠. 아이들은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데 한 번도 전화도 없는 매정한 아빠. 순식간에 게시물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달리고 사위의 사업체 정보도 공유되면서 평판이 순식간에 나빠지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사위의 서비스업 특성상 이런 이미지 실추는 치명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인터넷 수사대들이 사위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보세요. 40억대 건물 샀는데 자기 자식 학원비는 안 내는 사람이래요. 여기 보세요. 고급 클럽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와. 새 벤츠 자랑하는 사진인데 양육비는 한 푼도. SNS, 커뮤니티, 엄마들 카페까지. 사위의 이중 생활이 속속들이 드러났어요. 순식간에 온 나라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20대 여성과 찍은 데이트 사진, 수억대 명품 수집품들, 해외 도피성 재산 은닉 정황, 사치스러운 일상 증거들. 엄마, 그 사람 회사 리뷰란에 모든 게 올라가고 있대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해요.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 서비스업에서 이런 이미지 타격은 치명적이죠. 이제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아요. 엄마, 그 사람 사업장에 손님이 뚝 끊겼대요. 딸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SNS에 퍼진 내용 때문에 단골 고객들이 떠나고 주문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거래처에서도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양육비 체납자 명단 공개로 은행 대출도 막히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면서 자금 사정도 어려워졌대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고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대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느라 적금 한 푼 없이 살았던 사위.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 양육비만 제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요. 딸이 말하더군요. 그 사람 사업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대요.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퇴거, 직원들 급여 미지급, 거래처 결제 연체, 세금 체납. 그동안 호화롭게 써왔던 돈이 모두 허상이었던 거죠. 적금 한 푼 없이 매달 수익을 전부 써버린. 명품 옷도 다 팔고 외제차도 새로 샀던 건물도 처분했다고 해요. 이제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대요. 양육비 체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고. 자식 양육비만 제때 보냈어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엄마, 저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사업 망하게 한 독한 여자. 네가 사람이냐? 꺼져라. 아이들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내.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 딸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전 그저 아이들 양육비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동안 연락도 안 받고 양육비도 안 보내고 호화 생활만 하던 사람을 그저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미수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그들은 모르잖아.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런 악플 정도는 예상했어요. 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공개하고 SNS에 올릴 때 이미 각오했던 거예요. 제가 독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하지만 전 후회 안 해요. 그동안 기다렸고 수십 번 연락도 했고 그만큼 기회를 준 거예요. 아이들 얼굴 한번 보러 와달라고 빌기도 했죠. 자식들을 완전히 버렸으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죠.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강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 지킬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이제는 정말 그 사람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법적 절차도 다 취하할 거예요. 양육비 이행 소송도 멈추고 그동안 제가 받으려 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 더러운 돈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딸은 이제 홀로 서기를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제 월급으로도 충분해요. 승진도 앞두고 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단 한 가지도 그 사람 돈으로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제 힘으로 키운 아이들이 더 바르게 자랄 거예요. 딸의 눈빛에서 이제는 정말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망설임도 미련도 없는, 그저 아이들을 위한 단단한 의지만 남은. 어느 날 밤 딸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찾아와서 처음엔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는 온전할 것 같아. 밤길 조심해. 이게 아내가 할 짓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수가 한 번만 살려줘. 이제 정신 차렸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게 해줘. 사업 다시 일으켜보게. 나 사업 성공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어. 딸이 차갑게 대답했대요. 그동안 아이들한테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죠? 그때는 어디 있었어요? 호화 생활하면서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용서예요? 무릎 꿇은 사위를 보며 딸은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했어요. 그저 남일 보듯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와서 행패 부리다가 무릎 꿇고 오는데 한때는 이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팠는데 이제는 그냥 지긋지긋해서 빨리 이 악연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위는 계속 빌었대요.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잘할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응? 말을 해봐. 뭐든 다 들어줄게. 아이들도 자주 보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줄게. 하지만 딸은 단호했죠. 이제 와서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올 때는 어디 있었어요? 제가 수십 번 연락했을 때는요? 더 이상 구걸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도 당신 돈도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수 있으니까. 사위가 그제서야 일어서며 너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위협하듯 말했지만 딸은 이미 두렵지 않았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엄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어요. 큰 손주가 좋아하는 침대도 놓고 작은 손주 장난감도 정리하고 엄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면 엄마가 힘들 텐데. 딸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뻤어요. 아침이면 손주 등교시키고 저녁이면 딸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 돌보는 일상이 시작됐죠.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아줌마랑 안 놀고 할머니랑 놀 거예요? 손주들이 묻더군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딸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승진 준비도 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딸과 손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간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딸은 승진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위, 아니 이제는 전 사위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네요.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가끔 손주들이 물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우리 보러 안 와요? 아빠 보고 싶다. 그럴 때마다 딸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엄마가 있잖아.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달래주곤 해요. 이제 우리 집은 아침마다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퇴근 후 피곤한 듯 돌아와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딸의 모습.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네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한 우리 가족.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의 등굣길을 배웅하고 저녁이면 딸의 퇴근을 기다리며 집안은 늘 활기가 넘쳐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적적했던 집이 생기로 가득해졌어요. 딸도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가고 있어요. 함께 저녁 먹고 숙제도 봐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살 때는 몰랐던 행복이 이제는 매일매일 새롭게 찾아오네요. 손주들 간식 준비하고 딸 퇴근하면 따뜻한 밥 차려주고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딸과 손주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합니다.